선보이는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스. 오늘은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혹은 기력이 쇠한 날 우리들이 꼭 찾아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자, 한의사 김소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한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에는 정말 나이 드신 그렇죠. 그런 분이었다가 또 요즘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정말 젊고 아름다우신 한의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나오셨죠. 자, 김소정 한의사님. 네. 어떻게 한의사가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좀 소개 겸 잠깐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예. 네, 제가 한의대를 지원하게 된 그 00년 초에는 00년 2000년도 네, 2000년도 초반에는 99년에 이제 허준 한의사로 인해서 그 드라마 한의사를 방영하면서 굉장히 이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좋고 한의사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전망도 밝다고 여겨지던 시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 언니가 외대를 다니면서 그 옆에 있던 경희대 한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는 외국어대학을 다니고 동생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희대 한의대에 지원하게 됐고 그 당시 또 워낙 한의대가 정말 인기 최고였었죠. 네네. 지금 의대보다 더 인기였었죠. 네, 당시 저희 윗학년도 그렇고 저희 학번에서도 이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저희 학교에 지나가신 분도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인기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의대를 다니거나 다른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있다가 다시 한의대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분은 이제 나사라고 불렀는데요. 나사가 뭔가요?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추측에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나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나사 너무 재밌네요. 예. 보통 우리가 나사 하면 뭐 우주, 뭐 이런 미국 또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그런 건데 실제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는 나이 많은 사람, 나사.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죠. 네, 많으세요. 이렇게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심지어 이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다시 한의대에 진학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저희 또 아래 학번에는 서울대 법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다시 경희대 한의대로 입학하신 분도 있으시고 정말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지금 한의학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겠죠? 네네. 또 다른 진로로 진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전통 학문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예전부터는 인기가 조금 떨어진 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급하게 동네 병원에 한의원을 많이 찾죠. 네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현대의학이 접목이 되고 요즘 또 지금 제가 궁금한데 한의원에서도 이제 많은 그 기계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나요?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사실은 이제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못하지만 그런데 또 이제 옆에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의학에서 이제 쓰는 여러 검사 결과를 진료하는데 충분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뭐 지나가다가 요즘 이제 눈이 많이 오잖아요.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지금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찍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뼈의 상태를 갖고 그걸 가지고 또 한의사님하고 다시 의논해서 치료로 연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이 이제 접질려서 오셨을 때도 저희가 이제 촉진을 해봐서 뭐 중족골이라는 부분에 압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꼭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태나 유관적인 이 경우를 봐서 이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특별히 골절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 정도는 뭐
골절이 있어도 미세 네. 골절이지만 네. 조금 경과를 보면서 네.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네. 원하시면은 네. 한번 꼭 찍어보시라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말 그 한의사님을 믿고 우리가 일단은 뭐 아픈 부위를 보여드리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만일에 정말 의료기기를 이용해야 될 경우라면 이제 추천을 해주신다. 네네. 예,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자, 지금 사실은 워킹맘이시죠? 네네.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7세 5세입니다. 네, 7세 5세요. 네. 예. 우리 김소정 한의사님하고는요, 사실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만났죠? 네네. 네,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제 본인의 그 직업적인 위치를 단단히 하시고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네. 예, 아이를 키우자니 사실 엄마로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네. 제 수업을 좀 몇 번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어요. 들었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때 집에 가서 적용하셨나요? 네, 처음 코치님 수업을 듣고 음. 이제 저희 집에 정리를 실행을 했었고요. 아, 집 정리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가방을 걸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식기를 이제 그 싱크대. 개수대에 네, 네. 올려놓는다든지 네. 이런 교육을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순순히 하던가요? 한 일주일 정도는 네. 갈등이 있었지만 네. 저는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이 또 약간 놀이시기로도 하잖아요. 네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탁에 매트를 깔고 뭐 수저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좀 먹던 그릇을 개수대에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좀 재미있게 하는데 네.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걸 애들이 알게 되고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끝까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사님한테 프로포즈했어요. 한의사님, 이 프로는 우리 그 전문가 꿀팁이란 프로그램은 사실은 어머님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재능 기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혹시 한의원이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여하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바른 이해와 또 여러분들 중요한 팁을 드리려고 모셨거든요. 자, 내가 다시 2000년도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그때도 한의학과를 지원하겠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저라면은 지금의 저라면은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 좀 들어볼까요? 예.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학을 하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만 진학하면은 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한의대에 들어와서 네. 어떤 학문적인 갈등 외에도 네. 이게 이제 탄탄대로는 아니구나, 현실은 네. 또 다르구나 이런 걸 네. 느꼈지만 네. 또 하다 보니까 어떤 길을 가도 음.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 할 수 있다면은 네. 다른 길에서도 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현재 만족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한의대 온 거를 아직까지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완벽한 건 없고 또 인간의 노력이 없이 또 완성되는 건 없잖아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 개업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하고 경기도 있습니다. 광주에서요. 네. 예. 자, 그러면 한의대를 졸업하시고 바로 개업하신 거예요? 한의대를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방병원에서 네. 한의대도 전문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네. 그다음에 로컬에서 페이로 네. 한의사를 한 다음에 네. 경력을 쌓고 네.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의원을 경영하시는 그렇죠? 네. 예, 오너 한의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자, 내가 경영주가 되니까 또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일단 이제 진료 외적으로도 신경 쓸 일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는 환자와 저와의 어떤 진료적인 관계만 신경을 썼는데 네. 이제는 직원들과의 관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동료 한의사 분들이나 또 제가 또 옆에서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일을 네. 하다 보면서 이 사람들 관계에서 많은 네.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군도 한의사세요? 저희 남편은 의사입니다. 그러면 양방 한방이 같이 돼 있는 병원이네요.
네네. 일단은 네. 종합병원이네요. 종합병원. 네.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봉직하는 의사들이라면 네. 그래서 환자를 만나는 것이 진료라는 그런 제한된 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만일에 원장이 된다면 그분은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더 소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들의 전체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그들과 사실은 뭐 대화 상대도 될 수 있고 네. 지나가다 보면 동네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님 하고 인사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더 큰 책임감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광주에서 지금 한의원 이름이 뭐죠? 365 경희 한의원입니다. 365. 네. 365일 오란 얘기네요. 네네. 3659 경희대 나오셔서 365 경희 한의원. 자, 대부분 그 내원하시는 네. 환자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그 어린 애들도 많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한 4, 50대 직장인 분들이 주된 환자층입니다. 네. 저희 사실은 이 전문가 꿀팁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학부모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아이들, 유아, 초등아이들한테 나타나는 많은 그 질환들, 질병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또 이것을 한의사분들한테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4회에 걸쳐서 질문을 좀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궁금하고 사실 정확히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봤고 자, 아토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토피 증세로 인해서 한의원을 찾는 그런 어린아이들, 유아네든가 초등학생들이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럼 아토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이 아토피라는 게 이게 원인 자체는 필라그린 유전자 이상으로 이제 장벽 기능이 네. 좀 약한 걸 타고난 거고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요? 이 필라그린 유전자 외에도 필라그린이란 유전자.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지만 네. 어쨌든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로 네.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네. 일단 피부가 가렵고 또 특징적인 이런 습진 양상이 피부에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가족력이 있고 이런 거를 유전 요소도 있군요. 네, 주된 증상으로 하는 피부염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주변에 이제 아토피를 네. 앓고 있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 네. 처음에 사실은 아토피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태열이 좀 심하다. 네. 저희 큰아이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피부가 깨끗하지가 않고 뭔가 울긋불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태열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아이가 봤더니 정말 피부가 전체적으로 약화돼서 많은 알러지에 걸리더라고요. 네. 검사를 해보면 네, 뭐에도 알러지, 꽃가루에도 알러지, 진드기도 알러지, 네. 알러지 검사했더니 정말 많은 항목에 이 아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피부가 저항력이 약하다고 보고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검사상에서 어떤 알러지 항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현재 피부염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나타나거나 네. 아니면 비염이나 천식 같은 다른 알러지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막 긁고 네, 진물 나고 맞습니다. 피나고 네. 막 피부가 정말 막 두꺼워지기도 네, 하고 퇴소나도 되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아토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여전히 어떤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이 알러지 검사상에서 네. 이상이 있는 애들도 있고 네. 없는 애들도 있고 네. 이거에 따라서 예후도 다르고 서로 생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다르고요. 또 한의학적으로도 어떤 애들은 피부에 뭐 열이 과도한 경우가 있고 뜨겁고 네. 또 어떤 애들은 속이 차가워서 아토피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네. 이런 아토피가 발생을 하는데 네. 모든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치료법이라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떤 애들한테는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네. 또 어떤 애들은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둬도 뭐 좋아지더라.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크면서 좋아지니까 그냥 둬라. 네.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애들 상태에 따라서 다 그럼 다르거든요. 사례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심각한 사례는 정말 많은데요. 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몇 살짜리 아이인데, 예. 이게 어려서 이제 심각한 애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이 아토피가 발생을 해서 그래도 네. 부모님이 좀 케어를 하고 네. 좀 크면서 좋아지는 경과가 가장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네. 애가 조금 이제 6세, 7세 다른 애들 다 좋아질 때 네.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부모님이 이걸 아토피라는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네, 다른 병인 줄 아는군요. 네, 이제까지 아토피가 아니었으니까 네, 이게 설마 아토피일 거라고 이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민간요법으로 네. 뭐가 좋다더라 네. 이런 거를 적용을 하시면서 점점 심해져서 피부 상태는 심해지는데 또 스테로이드를 쓰기에는 막연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스테로이드를 네. 쓰면은 피부가 나빠진다더라. 네. 그렇게 해서 뭐 특별히 스테로이드를 계획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네. 또 너무 심할 때는 애가 너무 가려워하니까 잠도 못 자요. 네네 그리고 공부도 이제 못하고. 네 발라주고 네. 조금 좋아지면은 또 또 끊고. 끊었다가 그러다가 조금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적용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1년 동안 총 사용량은 훨씬 늘어나요. 네.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안 쓴다고 안 썼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면서 네. 이미 다른 항원들도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내성만 많아지는 네, 거죠. 네, 내성은 네. 점점 심해지고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 아이가 아토피다 아니다는 보통 몇 살 때 많이 알죠? 보통은 아토피 애들은 어려서부터 증상이 뭐 있어요. 한 0세, 1세. 네네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애들은 태열부터 시작해서 태어부터 해서 뭐 네. 기저귀 사이 네 기저귀 발진이나 이런 것도 심하거나 네, 그렇죠? 네. 아니면 아이가 열이 많거나 아니면 물집이 생기거나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죠. 네, 얼굴에도 진물이 많이 맞아요. 나고 네. 특히 얼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너무 가슴 네, 아프죠. 맞습니다. 엄마들 많이 웁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특히 그 한의사님께서는 그런 아이들한테 뭐 약을 처방해 주거나 뭐 이렇게도 하시나요? 아토피 증상 있는 환자들한테? 네, 기본적으로는 네. 환자 상태에 따른 이제 생활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네. 이제 생활 관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해서 내 항원이 있다면은 네. 항원에 따른 그런 생활 관리 수칙을 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피부에 과도한 열이 문제다 하면은 네. 그런 열을 끄고 열을 내려주고 네, 열을 내려주는 뭐 한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우리 면역의 80%는 장에서 담당을 네. 하는데요. 네. 이런 비위 기능이 약해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위 기능을 개선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토피를 유발하는 요인의 그 근본적인 것부터 치료해 주시는군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네요.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막 나아지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돌아갈 때는 굉장히 기쁘시죠. 네, 너무 보람되죠. 그렇죠. 네. 네, 참 아토피가 사실은 90년대 이럴 때는 아토피란 말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 국민이 아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 병으로 고생한다는 뜻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아토피 말고 또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는 요즘 특히 독감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네. 병원에 환자들이 바글바글하고 네. 뭐 독감 A형이다 B형이다 막 네. 난리가 나잖아요. 예, 감기나 비염으로도 한의원을 찾는 아이들이 되게 많죠.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줘 보세요. 예. 이게 감기가 일반적으로 한 뭐 3세 이상에서 연 4에서 5회 정도 네. 그리고 한 번 걸릴 때 일주일에서 열흘 네. 안에 해소가 된다면은 네.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번 걸렸을 때 뭐 2주, 한 달 이렇게 가거나 오래 지속되는군요. 네. 아니면은 뭐 낫고 나서 또 금방 감기 걸리고 네. 1년에 10회 이렇게 네. 걸린다고 한다면은 1년에 처음에 몇 회요?
원래는 이제 4, 5회가 정상인데 4, 5회. 네, 이 기준을 두 달에 한 넘어서 번 정도 걸리는 정도. 네네. 그래서 2달 내지 3달에 한 번 정도 감기가 걸리는 거는 뭐 그럴 네, 수 그럴 있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주일에서 열을 앓고 낫는 거는 뭐 괜찮은데 너무 자주 걸리거나 자, 그리고요. 예. 한 번 걸렸을 때 굉장히 길게 걸리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애들이 감기로 인해서 뭐 힘들어하는 증상 외에도 이렇게 감기가 자주 걸리게 되면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른도 감기가 뭐 한 달 이상 지속되면은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힘들고 뭐 짜증도 나고 피로감도 심하고 애들은 거기에 더해서 성장도 저해됩니다. 아, 성장도. 당연히. 네. 맞아요. 너무 자주 아프면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꺾이고 만사 귀찮아지잖아요. 뭐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엄마들은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아이들이 안 아프고 참 잘 자라주면 너무 좋은데 요즘 그렇게 아이들이 뭐 뛰어놀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 또 공기도 나쁘다고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에 관련해서 특히 이비인후과적으로 특히 요즘 애들이 비염이 많은 애들은 왜 계속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이러면 집중력이 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가 막혀 있는 상태 자체가 뭐 집중력은 당연히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도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서 뭐 키 성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잠을 푹 자지 못해서 낮에도 짜증이 나고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야지만 가뿐할 텐데 아이 자체가 계속 충분히 수면을 못 취하니까 약간 불면증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엄마들은 또 막 가슴이 아프고 자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 집안 환경에서요 가장 그 비염에 안 걸리고 감기에 안 걸리는 환경을 만들려면 엄마들한테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뭐 한의학적은 아니지만 이 생활 관리를 본다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인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먼지 진드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진먼지 진드기는 이 항원 검사상에서 가장 빈발하게 나타나는 요인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건조하다 해서 가습기를 틀게 되면은 진먼지 진드기 농도도 같이 올라가는 걔네들이 신났군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습하다 보면은 코에는 좋은데 진먼지 진드기 농도도 같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를 많이 틀기보다는 코에 국소 가습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다가 마치 우리가 피부를 촉촉하게 할 때 가습기만 튼다고 피부가 촉촉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피부에 이제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코에도 식염수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러면 그냥 식염수 약국에서 파는 거를 그다음에 전용 용기에 담아서 코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냥? 이렇게? 코에다 뿌려주거나 이렇게 안 넣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식염수 코 세척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흘러서 귀로 이제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원래도 중이염이 많이 걸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식염수 코 세척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있어요. 거부하죠. 저도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럼 아예 그냥 식염수를 스프레이로 코에 이렇게 촉촉촉 해주면 훨씬 더 괜찮다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오늘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특히 이제 코 비염이라든가 여튼 이쪽 파트에 약한 아이들한테는 습도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가습기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청소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특히 안 보이는데 뭐 침대라든가 뭐 장롱 뒤라든가 여하튼 한 번씩 이렇게 왜 우리 봄 되면 창문을 활짝 열고 먼지 털고 다 쓰레기 하면 정말 그 장롱 뒤에 이만큼씩 먼지 그 구덩이들 나오잖아요. 막 뭉치들. 그런 애들 없어야 되죠. 그런 애들도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먼지 진드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어떤 극세사류라든지 인형류, 그 다음에 매트리스 이런 거는 집에
없어야 합니다. 극세사 입을 네. 존재가 있네요. 네. 요즘 뭐 춥다고 많이 쓰던데 그거. 네네. 근데 보통은 괜찮은데 내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항원이 네.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것들은 이제 집에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청결하시고요. 네. 습도 조절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팁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첫 시간은요. 김소정 한의사님 모시고요. 우리 아들이 쉽게 걸리는 아토피성, 그다음에 감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우리 아들이 또 특히 왜 나 밥맛이 없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네. 또 너무너무 먹어서 네. 비만이 되는 경우들도 네. 있고요. 아이들의 식욕과 비만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